나오미 오사카는 2018 US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그 유명한 세레나 윌리엄스를 꺾고 첫 그랜드슬램을 우승하는 이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었던 건 경기 결과가 아닌 윌리엄스의 코치인 패트릭 무라토글루의 경기 중 오프코트 코칭이었는데요. 윌리엄스는 2세트 첫 게임 이후 심판으로부터 오프코트 코칭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체어 엄파이어는 무라토글루가 윌리엄스에게 베이스라인을 조금 더 가깝게 플레이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바로 윌리엄스에게 경고한 건데요. 당시 그랜드슬램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경기 중 코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수와 코치 간의 모든 종류의 청각적 또는 시각적 의사소통을 코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메이저 스포츠에서 선수는 경기 중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을 수 있는데요. 팀 스포츠든 개인 스포츠든 선수는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코칭을 받거나 경기 중에 코칭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규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메이저 스포츠 중 유일하게 경기 중 코칭이 금지된 게 바로 테니스입니다. 테니스에서는 코치가 경기 중 오프코트 코칭을 할 경우 선수는 경고를 받고 횟수가 누적되면 점수와 게임을 잃을 수 있는 규정 위반 사항입니다. 이날 윌리엄스는 오프코트 코칭을 받지 않았다고 억울해했지만 경기 후 무라토글루는 오프코트 코칭을 했다고 인정하며 이런 말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코칭을 했다. 하지만 오사카의 코치 사샤 바진도 모든 포인트마다 코칭을 했다. 모든 테니스 코치가 100% 오프코트 코칭을 한다. 테니스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게 바로 오프코트 코칭인데요. 테니스는 전통과 원칙을 고수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스포츠입니다. 일례로 윈블던은 약 1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오래된 테니스 대회로 첫 대회부터 지금까지 흰색 유니폼을 입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 윈블던에서 색상 속옷을 허용한 게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테니스는 보수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테니스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중요시했는데요. 테니스에서는 선수가 뛰어난 체력과 기술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며 상대방을 분석하고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경기 전략 역시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하며 경기 중 어려움을 겪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선수 본인 스스로가 이길 방법을 생각해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우위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상대의 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스포츠가 테니스라는 건데요. 그래서 라파엘 나달의 수석 코치인 칼로스 모야는 테니스 선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혼자 치르는 테니스 선수는 각 포인트 사이 20초 안에 심박수가 180에 가깝게 빨리 뛰는 상황에서도 퍼즐을 정확히 맞출 수 있고 플레이마다 올바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모든 테니스 선수가 갖추고 있는 자질의 일부다. 정리하자면 테니스를 특별한 스포츠로 만드는 것은 경기 중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상대를 상대하는 유일한 스포츠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세레나 윌리엄스를 코치하며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려 세계적인 테니스 코치로 평가받는 무라토글루가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여러 코치가 심판들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오프코트 코칭을 해왔는데요. 코치들이 오프코트 코칭을 해도 심판들이 잡기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끄러운 관중 소리 속에서 선수와 코치 간의 대화 소리를 알아듣기는 매우 어렵다는 건데요. US 오픈 결승전이 열리는 빌리 진킹 국립 테니스 센터의 수용 인원은 23,200명으로 경기 중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는 주심이 2만 명이 넘는 관중의 대화 속에서 선수와 코치 간의 대화가 오가는 걸 알아차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세상 모든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데요. 만약 선수와 코치가 손이나 표정 등과 같은 시각적 의사소통을 할 경우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치와 선수가 심판이 모르는 언어로 소통한다면 단순히 혼잣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건지 서로가 쳐다보며 대화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프코트 코칭을 잡아내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프코트 코칭을 얼마나 노력해야 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그리스의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스테파노스 치치파스는 2021 US 오픈에서 화장실 브레이크를 길게 가져가며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후 경기에서도 오프코트 코칭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치치파스는 오프코트 코칭 사실을 부정했고 아버지와 그리스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못하는 심판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2022 호주 오픈에서 치치파스의 오프코트 코칭을 잡기 위해 심판들이 협동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심판을 치치파스의 아버지가 앉아있는 코치 좌석 아래에 위치시켰고 경기 중 치치파스의 아버지가 그리스어로 코칭하는 걸 들은 심판은 무전으로 주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결국 치치파스는 오프코트 코칭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오프코트 코칭은 규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였지만 일부 코치와 선수는 심판을 속이며 오프코트 코칭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세계 테니스 대회를 주관하는 세계의 협회인 ITF, ATP, WTA는 오프코트 코칭을 규정상 허용하기로 합니다. 단체
대회마다 허용 시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테니스에서 가장 큰 대회인 그랜드슬램을 기준으로 2022년 시즌 후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오프코트 코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오프코트 코칭을 허용하는 조건은 총 6개였습니다. 첫 번째, 코치는 지정된 코치 좌석에 앉아야 한다. 두 번째, 코칭은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상대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세 번째, 구두 코칭은 같은 코트에 있을 때만 허용된다. 네 번째, 구두 코칭은 몇 마디의 단어 또는 짧은 문구만 허용된다. 다섯 번째, 코치는 선수가 어떤 이유로든 코트를 떠날 때 선수와 대화할 수 없다. 여섯 번째, 위의 오프코트 코칭 조건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 여전히 처벌 및 벌금이 적용된다. 테니스 협회들은 오프코트 코칭을 허용함으로써 경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고 팬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을 느끼게 만들어 더 나은 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참고로 WTA의 경우 세트당 한 번 선수가 코치를 코트로 불러들여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온코트 코칭까지 도입했습니다. 오프코트 코칭이 허용되자 선수와 코치를 비롯해 많은 팬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은 당연하게도 오프코트 코칭을 했던 선수와 코치들, 오프코트 코칭의 허용을 원했던 이들이었는데요. 무라토글루는 오프코트 코칭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을 때도 이미 모두가 했었기에 허용되는 게 당연하다며 모든 스포츠에서 경기 중 코칭이 허용되는 만큼 테니스도 코치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9 ATP 올해의 코치로 선정된 다닐 메드베데프의 코치 질 세르바라 역시 오프코트 코칭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선수가 더 뛰어나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치는 여전히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코칭을 해야 한다. 이건 마치 외줄타기와 같은 호기 같다며 오프코트 코칭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프코트 코칭의 도입을 환영하는 이들은 경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대 선수를 이기는 방법을 선수에게 전달함으로써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는 등 더 경쟁적인 경기를 만들어 테니스가 더 재밌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오프코트 코칭을 반대하는 이들은 과연 그게 진정한 테니스인가 라고 바라보는 건데요. 카를로스 모야 코치는 오프코트 코칭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프코트 코칭에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를 특별한 스포츠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상대를 상대하는 유일한 스포츠라는 겁니다. 선수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치의 일은 경기 전에 이미 끝납니다. 이건 시험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전까지 도와줄 수 있지만 시험이 시작되면 학생 혼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니스 선수 테일러 프리츠는 오프코트 코칭에 멍청하다고 표현하며 테니스는 피지컬만큼 멘탈이 중요하다. 경기 중 코트 위에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선수 대신 누군가가 경기를 분석해 전략을 전달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팬들과 선수, 코치들이 테니스를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를 없앴다며 비판과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프코트 코칭 허용이 상위 랭커와 하위 랭커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대회에 참가하는 테니스 선수 특성상 수입이 적으면 코치를 둘 수 없습니다. 여행 경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적은 대회 상금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랭킹 순위별 선수들의 대회 상금 비율을 보면 상위 100명의 선수가 가져가는 대회 상금이 약 80%로 상위 랭커와 하위 랭커의 상금 격차가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상위 랭크는 피지컬 코치, 멘탈 코치 등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코치를 고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경기를 분석해 오프코트 코칭을 해줄 코치가 있지만 하위 랭크는 오프코트 코칭을 해줄 코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프코트 코칭 허용은 더 큰 경기력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시범적으로 허용되었던 오프코트 코칭은 이후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그랜드슬램을 주관한 ITF의 2024 그랜드슬램 규정집에서도 오프코트 코칭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테니스에서는 오프코트 코칭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경기를 더 재밌게 만드는 요소라며 얘기하고 누군가는 테니스의 본질을 해치는 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스포츠에는 그 스포츠만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 전통, 특성이 있습니다. 스포츠마다 다른 점이 있기에 각 스포츠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프코트 코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